태연 변호사,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사무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검찰이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감독자 간음 혐의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전 판사님 이게 우리 이제까지 계속 무슨 뭐 위력에 의한 간음, 위기에 의한 간음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새 용어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형법 30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제목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기소를 하거나 뭐 사건을 쭉 처리를 할 때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쓰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쓰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예. 그 예규에 보면 이 해당 범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보호자 간음 내지는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인데 네. 죄명은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복잡해야 되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참, 그건 알겠는데 영장은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고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네. 일반적인 이렇게 부하 직원과의 사장 예. 또는 뭐 어떤 뭐 사장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다른 일반적인 어떤 장과 뭐 보스와 밑에 이제 예. 스텝 뭐 이런 관계였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영장이 나오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상대가 안희정 지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일종의 이걸 아주 뭐 나쁘게 말하면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유명 사건이고 여론의 눈치를 번지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 유명 사건들 중에서 유명인이 관련된 사건들에서 일반인이었으면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건들 대부분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유죄가 나와요. 나오고 이제 1심에서는 실형이 나오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나오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 같은 사람, 유명인이나 어떤 정말 공적인 인물들은 이렇게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본인들 입장에서 역차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아마 안희정 지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영장 발부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발부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이 전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될 확률이 네. 높다. 이전 판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인데요. 이 사건에서 지금 관건은 뭐냐면 예. 구속이 될 때 사유가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니 뭐 저 사무실이고 뭐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신구속에 압수수색까지 관한 예규라고 법원에서 이제 나오는 예. 이 구속할 때 기준이 있는데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를 그 예규에서는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뭐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해당할 만한 게 뭐냐면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피의자가가 아니고 피의자 측이에요. 지금 여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네. 물론 검찰에서 어느 정도 소명 자료를 들이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뭐 피해자라든가 주위에서 증언을 해줄 사람을 안 지사 측에서 회유를 한 정황이 있다면 네. 근데 그런 기미가 조금 보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어 보이고 문제는 지금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범죄 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되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저도 김 변호사님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안 지사 측에서 제출한 것이 그 두 분이 다정하게 뭐 이렇게 다정한 표정 뭐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만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지사 쪽의 주장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쪽의 주장은 어떤 그 지위의 고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네네,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애정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장시간의 그 시계열 속에서 한 단면을 딱 끊어서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네.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이런 그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그 관계를 떠난 그런 애정 관계느냐는 그동안에 두 사람이 그 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예. 하여튼 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안지사 쪽에서 그런 걸 갖고 있는지도 좀 약간 의문스럽고 설령 갖고 있다고 할 때 이걸 언제 내놓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수사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예. 재판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얘기 하나 드리면 이게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오후에 모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본인들도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사진 보지 예, 못하고. 예. 사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지은 씨랑 딱 단둘이 찍은 사진이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럿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여럿이 찍은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럿이도 이제 뭐 단체 사진인지 한 두세 명인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단 난데 예. 만약에 단둘이 다정하게 찍은 뭐 정말 딱 봐도 오 사귀나 뭐 이런 사진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는 있죠. 예. 야 나한테 이렇게 소태 말해 성폭행 당했던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무슨 뭐 다정하게 애인처럼 찍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몇 명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그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물론 없는 것보다 그렇겠죠. 낫습니다. 예, 예.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같이 여럿이 있는데 나 혼자 인장 찡그리겠습니까? 도지사 앞에서? 예. 내가 어차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가슴에 묻고 있었는데 당연히 사진 찍을 때 김치 하고 웃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여러 명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 좀 가치는 떨어지죠. 네. 물론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둘이 다정하게 만약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 예를 들면 뭐 따로 뭐 공인이니까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뭐 외부에서 뭐 둘이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안희정 지사에게 확실히 절대적으로 유리할 건데 아직은 안 전 지사가 그냥 사진 제출했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유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근데 안 지사가 지금 뭐 긴급 체포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부르면 와서 조사 받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2의 고소인이 있잖아요. 제2의 고소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1의 고소인 그 김지은 씨의 고소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게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한 건 아니고 여러 건인 경우에는 지금 또 더더군다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안지사의 범행 대상이 여러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상습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이제 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기다렸다가 모아서 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소 제기된 사건이 두 건인데 그중에 한 건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또 사실 실무라는 게 몰라요. 또 보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다 조사해놓고 왜 영장 청구 안 하는 거냐 봐주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안 자체는 구속영장 발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도 검찰은 그 비난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을 때 아이 우리는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좀 빠른 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이라고 그랬으면은 영장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예. 이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름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원래 일반 성폭행 사건은 사실 쉬운 사건 아닌데 왜냐면 둘만 있는 경우니까. 네. 폭행 협박은 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는데 예. 그게 딱 드러나는데 강제성이 폭행 협박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업무상 위력은 잘 안 드러나는 경우기 때문에 이게 네네네.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 아 그러면 야 행동 패턴이 동일하구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뭐 법적인 상습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때 이거 상습범이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일수법. 예, 동일수법. 아 그렇죠. 동일수법. 동일수법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한 명만 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 검찰이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좀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은 법원에 떨어지는 건데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거. 법원이 여기서 만약에 기각 이렇게 나오면 검찰의 수사가 좀 굉장히 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다른 정말 뭐 거의 무슨 고소인들의 추가 고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와요. 왜냐하면 고소 안 하겠다는 가서 억지로 고소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영장 기각되면 일장 기각되면 제3, 제4, 제5 뭐 지금 여러 명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말만 있지 사실은 나온 건 두 사람이잖아요. 일단 네네, 두 사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나 실제로 그 피해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 그 피해자들을 고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발이 그렇겠죠. 묶일 수 예, 있다는 예. 거죠. 이거 봐라 하고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주춤할 수 있겠죠.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는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희정 지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법정 싸움이니까 승패는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지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안 지사의 범행 대상이 여러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상습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이제 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기다렸다가 모아서 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소 제기된 사건이 두 건인데 그중에 한 건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또 사실 실무라는 게 몰라요. 또 보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다 조사해놓고 왜 영장 청구 안 하는 거냐 봐주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안 자체는 구속영장 발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도 검찰은 그 비난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을 때 우리는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좀 빠른 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이라고 그랬으면은 영장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예. 이게 이제 업무상 위력이랑 가름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원래 일반 성폭행 사건도 사실 쉬운 사건 아닌데 왜냐면 둘만 있는 경우니까. 네. 폭행 협박은 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는데 예. 그게 딱 드러나는데 강제성이 폭행 협박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업무상 위력은 잘 안 드러나는 경우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 아 그러면 야 행동 패턴이 동일하구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뭐 법적인 상습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때 이거 상습범이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안희정 지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일종의 이거 아주 뭐 나쁘게 말하면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유명 사건이고 여론의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보면 유명 사건들 중에서 유명인이 관련된 사건들에서 일반인이었으면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물론 그 사건들 대부분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유죄가 나와요. 나오고 이제 1심에서는 실형이 나오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나오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명인 같은 사람, 유명인이나 어떤 정말 공적인 인물들은 이렇게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본인들 입장에서 역차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아마 안희정 지사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영장 발부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발부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이 전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될 확률이 네. 높다. 이전 판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인데요. 이 사건에서 지금 관건은 뭐냐면 예. 구속이 될 때 사유가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 네.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니 뭐 저 사무실이고 뭐고 막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신구속에 압수수색까지 관한 예규라고 법원에서 이제 나오는 예. 이 구속할 때 기준이 있는데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를 그 예규에서는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뭐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해당할 만한 게 뭐냐면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피의자가가 아니고 피의자 측이에요. 지금 여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네. 물론 검찰에서 어느 정도 소명 자료를 들이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뭐 피해자라든가 주위에서 증언을 해줄 사람은 보지 예, 못하고 사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저 김지은 씨랑 딱 단둘이 찍은 사진이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럿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여럿이 찍은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럿이도 이제 뭐 단체 사진인지 한 두세 명인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단 나은데 예. 만약에 단둘이 다정하게 찍은 뭐 정말 딱 봐도 오 사귀나 뭐 이런 사진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는 있죠. 예. 야 나한테 이렇게 소태마로 성폭행 당했던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무슨 뭐 다정하게 애인처럼 찍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몇 명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그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물론 없는 것보다 그렇겠죠. 낫습니다. 예, 예.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같이 여럿이 있는데 나 혼자 인장 찌그리겠습니까? 도지사 앞에서? 예. 내가 어차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가슴에 묻고 있었는데 당연히 사진 찍을 때 김치 하고 웃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여러 명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 좀 가치는 떨어지죠. 네. 물론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둘이 다정하게 만약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 예를 들면 뭐 따로 뭐 공인이니까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뭐 외부에서 뭐 둘이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안희정 지사에게 확실히 절대적으로 유리할 건데 아직은 안 전 지사가 그냥 사진 제출했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저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유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근데 안 지사가 지금 뭐 긴급 체포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부르면 와서 조사 받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2의 고소인이 있잖아요. 제2의 고소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1의 고소인 그 김지은 씨의 고소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게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한 건 아니고 여러 건인 경우에는 지금 또 더더군다나를 안 지사 측에서 회유를 한 정황이 있다면 네. 근데 그런 기미가 조금 보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어 보이고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범죄 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되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저도 김 변호사님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안 지사 측에서 제출한 것이 그 두 분이 다정하게 뭐 이렇게 다정한 표정 뭐 이렇게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만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 지사 쪽의 주장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쪽의 주장은 어떤 그 지위의 고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네네,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애정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장시간의 그 시계열 속에서 한 단면을 딱 끊어서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네.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이런 그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그 관계를 떠난 그런 애정 관계느냐는 그 동안에 두 사람이 그 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예. 하여튼 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안지사 쪽에서 그런 걸 갖고 있는지도 좀 약간 의문스럽고 설령 갖고 있다고 할 때 이걸 언제 내놓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수사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예. 재판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얘기 하나 드리면 이게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오후에 모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본인들도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사진. 태연 변호사,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검찰이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감독자 간음 혐의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전 판사님 이게 우리 이제까지 계속 무슨 뭐 위력에 의한 간음, 위기에 의한 간음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새 용어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형법 30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제목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기소를 하거나 뭐 사건을 쭉 처리를 할 때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쓰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쓰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예. 그 예규에 보면 이 해당 범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보호자 간음 내지는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인데 네. 죄명은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꼭 결론은- 이렇게 복잡해야 되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 참. 그건 알겠는데 영장은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고 이건 제 진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네. 일반적인 이렇게 부하 직원과의 사장 예. 또는 뭐 어떤 뭐 사장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 다른 일반적인 어떤 장과 뭐 보스와 밑에 이제 예. 스텝 뭐 이런 관계였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영장이 나오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상대가